풋볼티키 빠따! 안녕하세요. 풋볼티키 빠따의 윤용진, 백현철 백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K리그 꿀잼인가 노잼인가. 그렇죠. 이 K리그가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이 K리그 팬들 그리고 국내 축구 팬들에게 항상 화두가 되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네. 이 K리그가 정말로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이렇게 말로 푸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네. 사실은 말로 푸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네. 자료로 딱 나와 있는 걸 보면 좋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죠.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2019 시즌 1, 2라운드 그리고 2018 시즌 1, 2라운드 총 관중과 평균 관중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33%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33%.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8 시즌 지난 시즌 1, 2라운드는 총 10만 9,622명이 네. 왔었는데 네. 이번 시즌 1, 2라운드에는 무려 14만 6,335명, 거의 4만 명 가까이 네. 증가를 한 거예요. 네. 이 평균 관중, 총 관중이 한 10만 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4만 명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많이 늘은 거 정말 많이 네. 늘은 거예요. 정말 많이 드는 숫자예요. 네. 자, 이렇게 직접 실제 경기장을 찾아간 사람들의 숫자도 참 중요하지만 네. 집에서 편안하게 집관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 정도 딱 2배. 네. 딱 2배가 늘었죠. 시청률을 비교해드리면은 작년에 개막전 1, 2라운드 경기 평균 시청률이 0.11이었대요. 네. 근데 이번에는 0.22. 정확하게 2배네요. 네, 정확하게 2배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나 이 개막전이었던 전북과 대구의 경기 JTBC와 JTBC3에서 동시 중계를 했었는데 네. 시청률이 무려 0.85가 나왔습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케이블에서 0.85면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럼요. 0.85면은 진짜 큰 거예요. 정말 큰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축구를 TV로만 보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뉴미디어라고 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모바일로도 보는 거죠.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네. 일단은 전북과 대구 경기만 말씀드리면은 네. 최고 숫자가 54,417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즌으로 리와인드를 해보면 네. 26,535명. 네. 2배입니다. 딱 2배예요. 네, 2배예요. 어마무시하죠, 정말로. 네. 그리고 1, 2라운드 평균 동시 접속자 수가 23,510명인데 네. 지난 시즌 2018 시즌에는 13,312명, 무려 80%입니다. 네, 엄청나요. 80%가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K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K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참 긍정적인 소식이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제, K리그는 꿀잼인가 노잼인가? 좀 맞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두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직접 경기장에 찾아가는 직관, 네. 그리고 집에서 보는 집관, 중계방송을 보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과연 어떤 게 달라졌는가, 네.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백PD는 중계와 직관 모두 다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중계를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중계는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재미없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해외 축구도 많이 보시니까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너무 환경적인 거는 좀 둘째치고 일단 봤을 때 생동감이 잘 안 느껴져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일단은 중계 각도가 너무 높아서 선수들이 좀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좀 우리나라 K리그 중계를 보면은 네.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뷰로 촬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축구 좀 다르잖아요. EPL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뭐 아스날 경기나 뭐 첼시 이렇게 보면은 딱 간주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꼭대기에서 찍어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거의 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생동감이 떨어지고 이게 내가 방송을 보고 있는 건지 뭐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약간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네. 확실히 좀 그런 라이브함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도 하나 칼럼이 올라온 게 있었죠?
서영욱 기자의 칼럼을 봤었는데 네. K리그 경기장이 EPL보다 높아요. 그리고 EPL은 낮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생생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찍다 보니까 선수들이 개미처럼 보이고 생동감 있게 안 보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K리그가 아직 중계 기술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좀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일단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지난해 K리그 연맹에서 중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방송사들에게 이거를 배포를 해서 방송사들이 잘 지키고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참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조금 우리가 K리그 보면서 이게 뭐지 싶은 것들도 분명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딱 골을 넣었어요. 제가 골을 넣었는데 갑자기 골 넣은 선수를 안 잡고 엉뚱한 허공을 잡거나 관중석에 관중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중계를 보다 보면 골 넣은 선수나 리플레이를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을 잡아요.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갑자기 뭐 진짜 팬을 잡는다던가 네. 뭐 잔디를 찍는다던가 아,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 경기를 보면서 희열을 느낄 때 그때는 골을 넣는 걸 볼 때인데 아, 그쵸. 그럼 그 선수의 행동과 표정과 그 세리머니와 그 액션을 보는 걸 좀 느껴야 되는데 네.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네. 행동감이 안전해지고 아직 중계 기술도 많이 부족하고 네. 중계 뭐 카메라 대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 참 카메라 대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K리그 중계하는 카메라 개수가 정말 적어요. 네. 네. 거의 뭐 다른 해외 축구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들어가자고 하면은 스파이더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스파이더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말 그대로 스파이더예요. 거미처럼 딱 그 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선수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찍는 건데 이 월드컵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거의 높은 데서 이렇게 찍는 네, 그거죠. 내려서 막 따라가서 이렇게 찍고 네.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뭐 내가 경기장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카메라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JTBC가 K리그 중계를 맡게 되면서 네.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수원과 전북 경기를 봤는데 로페즈의 골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골 뒤에서 보여주고 옆에서 네. 보여주고 뭐 앞에서 보여주고 사이드 라인에서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약간 이거 K리그 중계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알던 그런 중계가 아니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K리그도 조금씩이지만 발전과 발전을 해가면서 네. 많은 팬분들에게 좋은 영상,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중계를 보는 맛도 있지만 사실 축구는 직접 가서 봐야죠. 아, 직관이죠. 네, 경기장에 가서 직접 보는 직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직관 좀 재밌게 보신 경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2017년에 열린 서울과 전북의 경기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 정말 재밌게 봤지만 서울이 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전북이 3대2로 이겼을 거예요. 네. 당시에 정말 서울과 전북의 그 싸움이 정말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용진 씨는 재밌게 본 거 있어요? 저는 가장 최근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아. 서울과 포항의 경기. 같이 본 거예요? 그럼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 그 전율과 감동이 여기서 이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죠. 다행이네요. 그만큼 직관도 정말 재밌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직관이 다 재밌다 라는 건 또 거짓말일 것 같아요.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직관을 하면 재밌다.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건. 좀 책임감이 없는 말. 네. 그렇죠? 물론 직접 보면 재밌어요. 뭐 조기축구도 사실 재밌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재미없는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팩트예요. 네. 네. 뭐 제가 뭐 여자 축구도 봤었고 K3 리그, 뭐 내셔널 리그 다 봤지만 재밌는 경기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재미없는 경기는 뭐 K1 이런 거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재미없는 경기 재미없어요. 맞아요. 참 이게 결국에는 이 경기적인 부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재미 요소가 떨어지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 어디서 보든 간에 재미를 느끼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루하죠. 네. 참 이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기가 재밌어야 된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경기적인 요소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경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 감독들이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 지지 않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정말 골을 넣기 위해서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축구의 목표가 뭡니까? 이겨야죠. 골을 넣어야죠.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K리그를 보면은 지지 않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기기보다는 좀 지키고 버티는 위주의 경기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런 좀 비판적인 여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마냥 경기만 열심히 하고 재밌다고 해서 또 팬들이 느끼는 즐거움이 배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기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K리그 1만 말씀드리면은 상주랑 강원, 성남이 종합운동장을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뭐 다행히도 가변석이란 걸 도입을 해서 좀 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뭐 스틸리아드라든지 네. 뭐 포항 스틸리아드라든지 아니면 인천 전용구장이라든지 네. 굉장히 축구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아. 경기장들을 가면 그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꼭 가보세요. 정말로 이건 뭐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네. 정말 우리가 가변석에서 느낄 수 없는 네. 선수들의 그 호흡 소리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땀을 흘리는 소리 그죠. 알죠, 뭔가요? 네. 그렇게 참 정말 내가 이 경기장에서 이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거기서도 재미없는 경기 재미없어요. 맞아요. 네. 또 그런 건 또 그런 건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대구 이제 가칭 포레스트 아레나가 이번 시즌 완공이 되어서 벌써 경기를 치렀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거기 갔다 온 대구 팬들의 후기를 봤는데 네. 재미없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다 재밌다. 네. 너무 재밌었다. 정말 생생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두 경기 모두 이제 매진을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던 뭐 새 경기장이기도 했었고 경기 자체도 재밌었기도 했지만 네. 이런 게 좀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만한 그런 유행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진짜 네. 그 정도로 매력적인 경기장이고. 네, 벌써 두 경기 연속으로 전주화성 매진이 됐다고 해요. 매진 정말 대박이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구처럼 큰 투자를 해서 경기장을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대구도 정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돈을 썼잖아요. 세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네. 다른 구단도 다른 시도 그렇게 많은 세금을 투입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절대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할 수 없다. 근데 하지만 최소한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변석이라든지 다른 환경들을 좀 조성을 함으로써 좀 K리그 팬들이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대규모적인 투자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팬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고 경기장을 조성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K리그의 부흥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결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해요. 네. K리그가 재밌어지려면, K리그가 꿀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경기가 재밌어야죠. 그렇죠. 경기가 재밌어야 되고 경기장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전용구장도 가보고 종합운동장도 가봤지만 전용구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월등히 좋아요. 네. 전용구장을 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팬들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네. 경기장에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계가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중계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도 분명히 선행돼야 될 일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저희 풋볼 티켓 받다가 재밌어야 되겠죠. 저희가 자, 슬슬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때가 됐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그리고 어떤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지가 좀 궁금해요. 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네. 좀 답을 드리면서 소통을 좀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풋볼 특기 맞다였습니다.